부사적 역할 먼저 복습을 하고 갈게요. 첫 번째로 투부정사라는 게 뭐냐? to에다가 동사 원형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걸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to see 이런 게 투부정사지 to seeing 이런 건 투부정사라고 안 부른다는 거야. 무조건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만 이거는 투부정사라고 부른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좀 해석을 다르게 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부사적 역할이라고 보는 경우는 뭐냐면 to 부정사가 보통 우리가 동사 뒤에 올 경우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오고 그 뒤에 to 부정사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 to 부정사 부분이 앞에 나오는 이 감정을 나타내는 말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I'm happy to see you here. 나는 happy, 행복하다. 왜? to see, 너를 여기서 봐서. 그래서 뭐뭐 해서 기쁘다, 뭐뭐 해서 즐겁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혹은 판단의 근거. to 부정사 구의 내용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내용이 진짜 바보 같다 라고 내가 판단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왜? 뭐 준비물을 빼먹고 오다니 라는 말이 이어진다면 그 준비물을 빼먹고 온다는 그 내용에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I'm so foolish, 나는 바보 같다. to forget, 까먹다니. to bring, 뭐 가져오는 걸 까먹다니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가져오는 걸 까먹다니 뭐뭐 하다니 바보 같다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한 내용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을 하고 그게 투부정사가 해당하는 내용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그 앞에 나오는 내용보다 나중에 일어날 때 이런 거 있죠. grow up 혹은 wake up 이런 말들이 좀 자주 이렇게 쓰인다고 했어요. 그는 자라서 닥터가 되었다. 그러니까 닥터가 된, 의사가 된 내용이 더 나중에 나오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할 때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합니다.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일어나서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짝수분도는 풀었나? 그러면 2, 4, 6번 같이 풀 테니까 해석해봅시다. 자, 전치사 투이면 전, 투부정사 투면 부라고 쓰는 전치사 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까? 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건 전치사 투라고 보고 뭐뭐에게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이건 투부정사라고 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봅시다. 자, 투 지운스 하우스 이건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전치사죠. 그러니까 얘네가 명사니까 명사 앞에 오는 투는 투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라고 보는 거죠. 4번. 앞에 투랑 뒤에 투가 다르네. 두 개 다 써야 한다는 거네요. 앞에 투는 투어 마켓이네. 마켓은 명사라고 하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그래? 앞에는 전치사죠. 뒤에는 to buy. buy라는 동사 원형이랑 온 거는 이 경우에는 to 부정사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해석은 앞에 to는 마켓으로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뒤에 to는 to buy, 사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다음에 congratulations, I'm really happy to hear. 이거는 전치사가 아니고 부정사라고 보는 거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 건 우리가 부정사라고 봅니다. 어법상 옳으면 to 아니면 x 이렇게 씁니다. 2번, 4번 보는 거 맞죠? 자, something to eat 맞아요 이거?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 이렇게 과거형이랑 같이 못 씁니다. 자, to teach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에다가 es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완전 기본 형태 동사 원형으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다 되었나요? 서진이도 수점하고 있어? 네.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문장 이거 풀었나 우리? 네. 풀었죠? 그 다음에 4번 2번 2, 4, 6, 8 갑니다. 자, Sean grew up to be a movie director. 자라서 to be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자란 게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자라서 무비 감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과죠. 뭐뭐 해서 그 결과로 뭐뭐 되었다. 자라서 그 결과로 무비 감독이 되었다. 그러니까 4번 키드가 스마트하다. 이거는 앞에 내 판단의 내용인 거죠. 저 애 진짜 똑똑하네 라고 내가 판단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라는 거야? 얘가 퍼즐을 풀었잖아. 그걸 보고 내가 판단한 거죠. 그 퍼즐을 풀다니 똑똑하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He was really stupid. 아 진짜 바보다 라고 내가 또 판단했어. 근데 왜? To believe that lie. 그 거짓말을 믿다니 라고 내가 이제 판단의 근거가 뭐가 되냐면 아 저 거짓말 믿는 거 보니까 바보 같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도 판단의 근거. I'm sorry. 아 유감이야 혹은 미안해. Not to clean my room. 내 방을 청소 안 해서 미안해 라고 감정의 원인 말 뒤에 나오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비감정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꼼꼼하게 해놓으세요. 책 걷어서 검사할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5번도 2번 4번 봅니다. He went to the bakery to buy a cake 라고 합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to 부정사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지 이런 접속사를 끼워 넣을 수 있겠죠. 첫 번째 and는 그리고 혹은 그래서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but은 하지만 이 될 거고요. because는 왜냐하면 이고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냥 to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왜 써요? yes나 그냥 to 부정사 똑같은 거 아닌가요? 조금 더 강조하려고 in order to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2번 볼까? 그녀는 빵집에 갔어. to buy a cake. 그럼 이 여기서 to 부정사는 어디서 어떻게 해요?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간 거지.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in order to랑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야. 조금 더 강조하려고 in order이라는 말 붙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4번 They studied hard. 그들은 열심히 공부했어. 하지만 only to fail. 실패할 뿐이었어. 이 말은 앞에랑 뒤에랑 반대되는 말이죠.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이 얘기니까 but이랑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6번, 7번 우리 다 풀었나? 7번 안 했죠? 7번은 우리 같이 안 풀었죠? 2번, 4번 나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기뻤다 라고 하는 감정의 원인이 되는 말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기뻤다 먼저 써야 되겠죠. I'm pleased. 근데 기뻤다 과거형으로 써야 되니까 I was가 맞겠네. I was pleased. 나는 기뻤다 먼저 쓰죠. 영어랑 한국어는 어순이 반대니까 나는 기뻤다. 근데 왜? 합격해서 to pass. 여기 뒤에는 있네요. 됐나요? 하고 있어요? 자, 4번 우리는 제 시간에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먼저 와야겠죠? We have to hurry 먼저 쓰고 우리는 서둘러야 해. 왜? To get there. 도착하기 위해 on time. 제 시간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했나? 10페이지 했어요? 쌤이랑 같이 풀었었나? 채점이 안 돼 있으면 안 한 걸 거예요. 채점해볼까? 1번에 몇 번이죠? 5번이죠. 2번 넷과 다른 거. 얘는 우리가 한 번씩 해봅시다. 자, glad 기쁘다. 왜? to see her 봐서. 얘는 감정의 원인이 되겠죠? 자, pleased도 마찬가지. 그들은 기뻤다. 4번이죠. 자, 이것도 감정이죠? 근데 이건 뭐야? 나는 집에 일찍 왔어.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얘는 목적이네. 얘 혼자 목적이죠? 그래서 4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이거 흑백이어서 뭔 그림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 보니까 남자애가 뭐 신발 신고 있네. Why? 왜? Did you go? 갔니? To the shopping mall에 yesterday 어제. 얘 보니까 지금 뭐 하려고 간 것 같아요? 신발 사러 간 것 같죠? 그러면 to buy 신발 쓰면 되겠죠. To buy shoes 쓰면 되겠죠. 다 됐으면 명사절 역할 쌤이 설명했나? 했죠? 저번 시간에. 그러면 우리 유닛 8로 갑니다. 우리 그냥 간단하게 1번 풀었구나. 그러면 이건 다 하면 시간 남으면 올라오고. 자, 유닛 8 투부정사가 쓰인 중요한 표현 요 부분 볼게요. 우리가 이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독해에서 정말 자주 만나는 표현 중에 투부정사가 쓰인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 외워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네가 가주어 2세대에서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자, 영어 문장은
한국어 문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영어 문장이나 한국어 문장이나 맨 앞에 그 문장의 맨 앞에는 주어의 자리지. 뭐뭐는 뭐뭐가 뭐뭐이 이런 말이 붙어서 그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애를 주어라고 해요. 한국어는 중간에 주어 뒤에 디테일한 부분이 구구절절 있다가 뒤에 동사가 오는데 한국어는 그런데 영어는 어떠냐면 주어 바로 뒤에 동사가 찰싹 붙어 나오죠. 그래서 한국어랑 다르게 영어는 뭐뭐는 뭐뭐 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구구절절한 것이 옵니다. 근데 한국어는 이런 특성이 없는데 영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주어 자리가 너무 길어지는 걸 싫어해요. 주어 자리가 이렇게 막 주어 혼자서 막 문장의 반 넘게 차지하고 동사는 뒤에 조금 나오고 막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주어 부분을 항상 그렇다고 짧게 말할 수는 없잖아. 주어 부분이 길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뭘 쓸까? 그래 뭐 마라탕에 예를 들어서 마라탕에 중국 당면을 넣어서 그리고 팽이버섯도 넣어서 그리고 마라는 제일 어떤 맛으로 맛있게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 근데 주어 너무 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는 거야. 물론 쓸 수도 있긴 해요. 뭐 to eat 마라탕 with 팽이버섯, 뭐 목이버섯, 뭐 중국 당면 is good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영어에서는 이런 걸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피하냐? 문장의 맨 앞에 가짜 주어로 it을 하나 넣습니다. 가짜예요. 얘는 가짜 주어라고 해서 자리만 채워주고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까지 써요. 좋다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주어는 뒤로 보냅니다. to eat 마라탕 with 탕후루 어쩌고저쩌고 마라탕후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긴 주어는 뒤로 보낸다는 얘기야.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주어 it이라고 부릅니다. 주어 자리에 it을 쓰고요. 진짜 주어는 투부정사가 껴져 있는 그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it을 가주어 빈칸 채워보세요. 빈칸 1번에 it이라고 써보세요. it을 가짜 주어, 가주어 자리만 채워주는 i이지 우리가 그것은 이라고 해석은 안 한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부분을 진짜 주어, 진주어라고 합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it은 그냥 비워놔요. 뭐뭐는 굿이다. to부터 뒤에 진짜 주어를 우리가 주어처럼 뭐뭐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볼까? 자, to take good care of a pet 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분이 주어가 맞아요. 강아지를, 반려동물을 good care, 잘 키우는 것은 not is인데 지금 주어가 벌써 한 문장의 반절을 넘게 차지하고 있잖아. 너무 길잖아요. 이럴 경우에 앞에 가주어를 하나 넣고 이 진짜 주어 부분은 뒤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독해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진짜 주어로 뭐뭐는 이라는 말을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문사랑 투부정사를 붙여서 쓰는 것도 정말 많아요. 의문사라고 하는 것부터 뭔지 알아야 되지. 우리나라 말로 육하원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의문사라고 합니다. 6개가 있겠죠. 첫 번째 왜, 누구와, 혹은 어떻게, 언제, 왜, 어떻게 뭐 이렇게 되겠죠? 왜 그 두 부분 들어갔네? 어디에서다, 그치? 어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있겠죠? 왜에 해당되는 말은 뭐야? 영어로. 왜 어떻게도 두 번이네? 뭐가 중복이 됐어? 어디서? 그리고 응? 무엇을 해야 맞아. 자, 그럼 볼까? 누구는 who죠? 어떻게는 how. 그리고 언제는 when. 어디에서 where. 그 다음에 무엇을은 what이죠? 이 6개를 우리가 의문사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요런 애들 뒤에 투부정사가 붙여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뜻을 살려서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hy to go 이런 게 있다면 why, 왜, to go, 가는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how to go면 어떻게 가는지, where to go면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볼까요? Y도 그렇네. Y는 쓰지 않습니다. 의문사 Y는 투부정사 쓰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은 우리가 how를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랑 투부정사를 같이 쓰는 것은 의문사 주어 should를 하나 끼워서 써도 의미가 통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who to do 누구랑 혹은 누구를 뭐뭐 해야 할지 which to do도 쓰이고요. 보통은 how to do가 제일 많이 쓰이긴 합니다. why to do를 쓸 경우에 우리가 the reason why 보통 이걸로 우리가 좀 바꿔서 쓰긴 합니다. 뭐뭐 해야 할 이유라고 하면 the reason why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to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to 형용사, to 부정사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to와 to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to와 to 사이에 형용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너무 형용사 해서 to 부정사 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I am too shy to sing a public이면 관중, 대중 이런 거죠. too shy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줍어서 to sing 노래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곧 뭐랑 똑같냐면 so that 구문이랑 똑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배우긴 할 거지만 shy하기에 이제 너무 shy해서 I can't sing 노래할 수 없다 랑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enough라고 하는 부사랑 형용사랑 또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enough라는 말은 충분한, 충분히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enough to 라는 말이랑 같이 쓰게 되면 enough랑 to 부정사랑 같이 쓰면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he is clever enough to solve the problem 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는 enough 충분히 clever 똑똑하다 근데 뭐 하기에? to solve the problem 하기에 충분히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t is fit enough to wear 이라고 한 다음에 fit은 딱 맞는 거잖아. it fit 딱 맞는다. enough 충분히 딱 맞는다. 뭐 하기에? to wear 입기에 딱 맞는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practice 한번 풀어볼까? 어,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가주어 it을 사용하여 문장을 다시 써라. 자, 지금 보니까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주어가 문장이 반 넘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가주어 it을 사용해서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내버린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1번에 어디까지가 주어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가 주어일까? 랭귀지까지가 주어고 is가 동사잖아. 지금 보니까 좀 길어. 반 넘게 차지하고 있네. 이럴 경우에 it을 앞에 써주고 it is interesting 까지 먼저 써주고 to부터 랭귀지까지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낸다는 거예요.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2번도 is까지가 주어겠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쓰는 거야? It is quite common까지는 그대로 쓰고 그것은 굉장히 흔하다. 근데 뭐가 흔하냐면 to buy things on the internet 하는 것이 흔하다라는 거죠. to buy things on the internet까지는 그대로 써주세요. 3번도 해볼까요, 그러면? 3번도 어디까지가 주어일까? 봤더니 was 앞까지가 주어죠. 그러면 가주어 it을 하나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워주는 거지. It was exciting to ride a roller coaster.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써보세요. 해석을 해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when to면 언제 뭐뭐 할지, where to 어디에서 어디로 뭐뭐 해야 할지, how to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what to,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거죠. 그러면 1번부터 보면 Billy didn't tell me. 빌리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 leave, 떠날지 for the station, 역으로인 거죠. He said 4 o'clock. 걔가 말했는데 4시래 이랬어. 그럼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거야? 언제 떠나야 할지 말을 안 해줬어. 걔가 4시라고 했는데 4시래. 그러니까 시간을 물어본 거죠. when to가 적절하겠지. 다음에 3번, 5번 볼게요. 자, what would you like to do? 뭐 하고 싶냐? This winter vacation, 이번 겨울 방학에. 이러니까 I want to learn, 나는 배우고 싶어. 어쩌고 저쩌고 스키를. I'm planning to go, 나는 가는 걸 계획을 하고 있다. 스키 리조트에. 그러면 얘는 무엇을 스키를 탈지, 어디에서 탈지를, 혹은 언제 탈지, 무엇을 탈지, 어떻게 탈지, 뭘까요? 어떻게 탈지 배우고 싶어. 가 사실에 적절하겠지. 다음에 5번. Please don't be late. 늦지 마라. For the meeting. 회의에 내일. I don't know the address. 주소를 모르겠는데요. Tell me exactly. 나한테 정확히 말해줘. 다음에 뭘까? 얘 주소를 모르겠대. 그럼 얘가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 뭘까요? 어드레스니까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알려줘겠죠. 해석을 해봐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게 된다. 다음에 3번으로 가서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을 완성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so와 that 사이에 이렇게 형용사가 하나 들어오면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너무 excited해서 he can't calm down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to랑 똑같은 거예요. to 형용사, to 부정사 이렇게 요 순서대로 가는 거. 그러면 너무 즐거워서 calm down 할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앞에가 too, excite, 너무 흥분해서 calm down을 할 수가 없다. 다음에 3번. I am too busy. 나는 너무 바빠서 take a break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거는 to는 결국에는 so, that 구문이랑 똑같은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너무 바빠서 I can't take a break.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면 so that이나 to나 똑같은 건데 차이점이 뭐예요? so that은 뒤에 부정문이 나와야지 뭐뭐 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to 구문에는 부정문이 없어도 뜻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라는 뜻이 돼요. 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은 틀린 거 1번부터 볼까? 그녀는 already told me, 나한테 이미 말했어. what to do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뭐 할지. 이거 맞죠? we don't know, 우리는 몰라. when to meet, 언제 만날지. 이것도 맞죠? ask the teacher, 쌤한테 물어봐라. where to put this report, 이 보고서들을 where to put, 어디에 놓을지 물어봐라. 해도 맞죠? could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래? where to get, 어디에서 갈지. to 월드컵 스테디움, 어떻게 할까요? 자, where to get은 틀렸죠. 왜? where to get이라는 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건데 이미 월드컵 스테디움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갈지가 적절하겠죠. 그다음에 너무 짜서 못 먹었다. 이것도 1번, 3번 볼게요. 너무 짜서 먹을 수 없었다. too 쓰라고 하네요. The food was too, 너무 짜, salty. 그래서 먹을 수 없었다. to eat. 다음에 이 책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어디서. 그러니까 where to find this book 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는 넘어갈 거고 우리는 분사 구문으로 갑니다.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77페이지로 갈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쨌든 투부정사 다 끝나긴 했고 분사도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사 파트에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분사 구문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분사 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영어는 길게 말하는 걸 싫어해서 어떻게든 줄여서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한국어도 비슷하죠. 막 줄여서 말하는 말 많잖아. 영어도 길게 되어 있는 문장을 짧게 줄여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이거를 분사를 사용해서 짧게 줄여버린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원래는 그러니까 because I was sleepy 내가 졸렸기 때문에 I was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길게 쓰고 싶지 않아 해요. 이렇게 접속사가 앞에 있고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줄여서 어떻게 쓰냐면 being sleepy 이런 식으로 줄여서 써버리는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렇게나 다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자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그 절을 뭘로 바꾸냐면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being, ing 붙인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줄이는 거에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해 버립니다. 자 부사절, 주절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부사절이 뭐고 주절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주절이 뭐냐면 주절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는 걸 주절이라 그래요. 진짜 하고 싶은 말. 부사절은 말 그대로 좀 구구절절하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being sleepy 졸려서 학교에 늦었다라고 하는 말도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늦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앞에는 내가 왜 늦었는지 이유를 말하고 싶을 뿐이죠. 이런 부분을 얘가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하는 얘가 부사절이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조금 더 이제 핵심적인 말을 주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보통은 부사절 앞에 이렇게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사 접속사를 없애버려요. 첫 번째. 그러면 만약에 when she arrived in Paris 파리에 그녀는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와 연락했다라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줄여버리고 싶을 때 첫 번째로 뭘 한다? 부사절의 접속사를 없애버려요. 히 하고 날려버립니다. 그럼 뭐만 남아? She arrived in Paris만 남죠. 근데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앞에 부사절의 주어와 뒤에 주절의 주어가 서로 같다면 부사절에 있는 주어도 날려버립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arrived in Paris만 남죠. 그러면 그때 이 동사 부분을 현재 분사로 바꾸면 우리가 분사 구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분사 구문의 의미가 뭐냐? 자, 접속사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분사 구문만 딱 봤을 때,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해?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문맥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어떤 의미가 제일 많냐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혹은 뭐뭐 할 때라는 약간 시간적인 의미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smiling brightly 라고 하면 밝게 웃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밝게 웃기 때문인 건지 밝게 웃는 동안에인 건지 밝게 웃으면서인지는 모르지만 문맥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밝게 웃는다 라는 얘기도 어쨌든 간에 제니퍼는 그에게 어프로치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밝게 웃으면서 다가왔다가 제일 적절한 해석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알잘딱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raising his hand 이제 손을 든다는 얘기죠. 손을 들기 때문에 he stood up 그는 일어섰다는 이상하잖아. 손을 들면서 그는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거 적절하듯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뭐 할 때, 뭐뭐 이후로 라는 이런 뭐뭐 하자마자 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 이미 원래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였을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because, as, since 다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원래는 접속사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 접속사의 뜻만 알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버렸으니까 우리가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문맥을 보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꿔 쓰세요. 첫 번째, 접속사를 날립니다. 두 번째,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날립니다. 주어가 다르면 당연히 날리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꿉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1번에 해석을 먼저 해봅시다. while 뭐뭐 하는 동안이죠.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길가로 이제 걸어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 I met my friend. 내 친구를 만났다.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내 친구를 만났다라는 말이 주절이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이게. 그러면 여기 앞에는 얘는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I고요. 부사절의 접속사를 먼저 생략합니다. while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만 남죠. 두 번째,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봤을 때 똑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면 주어도 날려요. 주절은 건드리지 않아요. 부사절만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 was walking down 어쩌고만 남죠. 그럴 경우에 여기 있는 남아있는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꾼다는 거야. 그럼 뭐야? was가 비동사잖아요.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가 만들어지겠죠. being, walking, down the stree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분사구문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사구문은 사실은 우리가 막 이거를 어렵게 지금 다 알 필요까지는 없고 조금 맛만 보는 정도로만 갈 거예요. 여기서는 being을 빼도 되겠다. 왜냐면 이미 working, 자 이거는 쌤이 헷갈렸어. 자, I was working down에서 현재 분사가 이미 있죠. 여기 working이 이미 있죠. 그래서 was도 날려도 돼요. 그냥 working down만 해도 됩니다. 이미 원래부터 현재 분사가 얘가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1번) (3번) (5번) (7번) 뭐 이렇게 많아? (5번) 자, 3번 볼게요. As my dad played the guitar, he sang a song for my mom. 여기서 as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 봐야 돼요. 왜냐면 as도 뜻이 두 개거든. 뭐뭐 하면서 라는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아빠가 play the guitar, 기타를 쳤어. he sang a song, 노래도 불렀어. 엄마를 위해서. 그러면 기타를 쳤기 때문에일까? 기타를 치면서일까? 기타를 치면서겠죠? 어쨌든 간에 일단 첫 번째 부사절에 접속사를 날려요. as를 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my dad 그리고 he 두 절의 주어가 지금 어때요?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주어도 날려요. 남은 건 played the guitar죠. 그러면 여기서 동사를 우리가 현재 분사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playing the guitar. 기타를 치면서 아빠가 노래를 불렀다. 그 다음에 5번 As she went upstairs. upstairs는 위층이잖아. 자, 그녀가 위층으로 갔기 때문에인지 가면서 갔을 때인지는 일단은 뒤를 봐야 돼요. He tried not to. try는 시도하다, 노력하다 이런 거잖아요. not to make. 만들려고 노력했다. any noise. 어떤 소음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는 여기는 지금 소음을 안 만들려고 노력했다가 주절이죠. 앞에는 여기는 그냥 부연 설명을 하는 부사절일 뿐이지 부사절에 접속사를 없애버립니다. 슝 하고 날려버려요. 남은 건 she went upstairs이죠. 자, 두 번째 부사절의 주절과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비교했을 때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면
부사절의 주어도 날립니다. 남은 건 went upstairs이죠. went upstairs 이 남은 요 부분에서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꿉니다. 그러면 going upstairs가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Because I have enough time. 내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I can attend. 난 참석할 수 있어. The birthday party. 생일 파티에 참여할 수 있어. 자, 부사절에 접속사를 날립니다. because를 슝 하고 날립니다. 그 다음에 두 절의 주어를 비교했더니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네. I도 날려요. 남은 건 have enough time 밖에 없죠. 요 경우에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꿔줍니다. having enough time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9번 He said goodbye to his mother and left home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nd로 묶여 있죠. and로 지금 두 문장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두 문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문장에서 핵심적인 말을 하는 건 left home이죠. 어쨌든 떠났다 결과잖아요. 앞에 나오는 말은 얘는 지금 이제 부사절이 되는 건데 접속사가 원래부터 없네. 그러면 뭐 없을 것도 없지만 앞에 부사절의 주어가 he죠. 뒤에 left home 이 주절의 주어도 누구인 거야 지금? 떠난 게 누구예요? 집 떠난 게? 얘도 he잖아요? 그러면 그 두 절의 주어 같으니까 앞에 he도 없습니다. 남은 건 said goodbye to his mother 밖에 없죠?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꿔줍니다. saying goodbye to his mother. 엄마한테 바이바이 인사를 하면서 뭐 그는 집을 나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했으면 10분 잠깐 쉬고요.